녹화하면 자기도 녹화 다 되나요? 소리 녹화 다 되죠. 아, 확인해 주신 거죠? 호스트를 바로 잡아놔서 그래서 여기서 녹화하고 잠들고 네, 1시 30분이 되었으니까 예정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앨리스 학교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학부모 교육 전문가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력이 더 화려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황영원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졸업하셨고요. 젠터닷컴이라고 2000년대 초에 벤처기업이 굉장히 아시겠습니다만 IT 벤처기업이 많이 부흥할 때 창업도 하셨고요. 또 그 KT 여러분들 잘 아시는 KT에서 신사업을 총괄하는 총괄 이사도 상무 이사님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도 수석 전문위원 활동을 하셔서 정책도 개발하신 경험이 계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 여러 군데 이제 대학에서도 겸임 교수도 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세 권의 그 자녀 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 관련 저서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에는 집 나간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들이 집에 계시지만 아마 아이들이나 어머님 입장에선 집 나가신 분으로 그 다음에 노마드 데디라 해서 노마드 데디 맞죠? 네네 네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노마드라는 게 이렇게 옛날 그 몽골 시절에 이렇게 그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부모님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서가 계시고요. 또 아울러서 이 기업과 관련해서 혁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바람직한 자녀를 키울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은 가급적이면은 학부모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황영헌 박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책 소개를 했는데 집 나간 아빠를 찾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녀의 성공 비결이 있죠.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그러잖아요. 당신 교육을 못 알아.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아빠를 교육 현장에서 추방해 버렸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도 어머님들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교육 현장에 아빠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노마드들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 사실 모두의 혁신도 교육에 대한 내용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의 우리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앨리스에서 어저께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7가지 습관을 세븐 헤비스를 공부를 했거든요. 배웠는데 열심히 해라,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막 있긴 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너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생들, 대학생이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초중학생들이기 때문에 포커싱을 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신하는 바람은 교육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은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요. 돈도 많이 쓰고요. 시간도 쓰고요. 우리 애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런 책 있죠. 그죠? 바보들은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한다. 바보들은 열심히 해요. 뭐가 중요하죠? 잘해야죠. 잘.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어떻게 잘 키울까요? 열심히 키울까? 돈을 많이 들여서 키울까가 아니라 잘 키울까? 잘 키우면 별로 힘도 들지 않고요. 이렇게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별로 힘 안 들이고 딱 치는데 멀리 가요. 못 치는 사람들은 온몸에 막 긴장이 돼가지고 힘들어서 치는데 멀리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애기 키우는 거 잘 키우면 엄마 아빠도 힘도 들지도 않고 애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애기들 사진 너무 이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자녀를 주셨어요? 어떤 자녀를 주셨냐면요. 보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그냥 대충 주지 않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자녀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전 세계 IQ 랭킹이에요. 한국이 몇 등이에요? 2위. 2위, 2등이에요. 어마어마하죠? 1등은 홍콩인데, 홍콩은 사실은 저기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서울 IQ 하면 홍콩보다 높을 거예요. 그죠? 국가 단위로는 한국이 제일 높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애들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머리 좋다는 이스라엘이 몇 등인지 잘 수 있겠어요? 33등이에요. 33등밖에 안 돼요. 애기게, 이스라엘 33등.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천재를, 그렇죠. 여기 이제 제가 요거는 보통 어머님들 강의에서 쓰는 거라서, 만든다, 남자는 만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드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천재를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천재를 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천재를 주셨어요. 자, 노벨 화학상, 노벨 화학상,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이렇게 세 개에서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근에는 없어요. 2018년, 19년, 20년 저 때는 막 대한민국의 노벨상 받아야 된다, 노벨상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런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못 받는다고 포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최근에 몇 년 동안 받은 걸 막 덧셈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2018년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은 노벨 과학상 몇 개 받았죠? 하나도 없어요. 한국이 노벨 과학상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많아요. 그렇죠? 대학 진학률이 낮아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제일 높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요? 우리 공부 제일 많이 해요. 뭐 문제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최고 인재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얘들은 지금 학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학원 가면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까요? 우리가 천재를 죽였다도 좋고 죽였다 너무 좀 극단적이니까 여기 다행히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우리는 천재를 망쳤죠.
학생들이 천재로 하는 게 보내주셨는데 천재성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부모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100% 부모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데요. 이게 망가지니까. 천재도 아니고 그냥 우수하지도 않고 뒤에 가서 이제 제가 그래도 뭐 공부를 해서 뭐 어디 뭐 서울대를 갔네 의대를 갔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 딱 하면 다르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망가지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3포, 5포, 7포, M포, 올포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제일 큰 문제가 뭐가 같아요? 경제. 경제는 미국에서도 하는데. 뭐 여하튼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또 1등 해야 돼. 2학년 올라가서 1등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길게 인생을 놓고 보면 그죠? 대학교 입학이 끝이 아니거든요.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또 연애를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고 이게 인생이 다 연결된 건데 우리는 딴 거는 보지 않아요. 대학 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잘해야지. 항상 듣는 말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해. 올 여름 방학 놓치면 큰일 나고 막 그렇게 계속 공갈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행을 하게 되고 사교육을 하게 되고 사교육을 하니 돈은 돈대로 들고 대화할 시간은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저는 여기 이제 3번을 적었는데 왜 3번을 적었는지 제가 이제 애가 셋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세 번째 막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 주로 이제 에피소드 위주로 좀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막내가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받아쓰기를 40점 받았어요. 다 한 40점씩 받았나 보다. 묻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심각해서 그렇지 우리 애가 그랬지 40점 받은 적 없죠? 그쵸? 네. 40점, 아니, 솔직히, 우리 애 40점 받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잘 받았는데요? 잘 받은 거예요. 100점 만점 40점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점 받았어요. 자, 그래서 40점 받아서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르겠어. 큰일 났다. 우리 애 40점 받았다. 그래? 그럼, 야, 이리 와. 교수님 이리 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일기장을 한 번씩 보면 일기를 굉장히 재밌게 써요. 그림도 그리고 잘 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한테 물었어요. 예. 글을 읽는데 글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맞춤법이 엉망인 사람의 글과 그런 재미 하나도 없는데 맞춤법이 정확한 사람의 글 뭘 읽을래? 뭘 읽겠어요? 재밌는 걸 읽잖아요. 그래 재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재밌게 쓰는 게 중요하지 맞춤법 하는 중요하지 않아. 괜찮았어.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글이 재밌어지면 월 100만 원짜리 알바가 다 표적이죠. 그렇죠? 글씨 못 쓰는 거 괜찮아. 어차피 누가 다 타이핑해주고 그래. 걱정하지 마. 글을 쓰다가 거인가 가인가? 사진 찾아가셔서 가인구나. 아까 못 쓰려고 그랬지? 이거는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보고 절대 일기장에 틀린 글자 지워가면서 혼내지 마라. 이제 가는 엄마들이 그러거든요. 이게 뭐야? 막 그러거든요. 그럼 애기들이 글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면 쓸수록 엄마한테 혼날 일이 많아져요. 엄마한테 혼난다는 건 글씨를 안 쓰는 거예요. 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니 어른이 돼서는 글이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은 자신있게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럼 자기가 나중에 읽잖아. 읽으면 이제 글씨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보면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맞춤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신원서판이라고 이야기를 좀 지금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저는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40점을 받아와도 깔깔대면서 즐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똑같은 A의 이야기인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성적표 420명 중에 국어 115등, 영어 308등, 수학 174등, 과학 242등,
한국사 344등. 어때요? 얘 공부 잘해 못해요? 아인이 잘해 못해요? 얘 공부 잘해 못해요? 결코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막내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학원을 안 보내줬어요. 수학은 잘하는데 시험을 치면 점수가 안 나와. 왜? 문제집을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얘가 계속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럼 한번 가라. 그래서 엄마랑 학원을 갔어요. 가서 레벨 테스트를 하니까 레벨이 안 나와. 원장 선생님, 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한번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 등급으로, 그 3등급이 있었는데 맨 아래 등급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 뒤에 2등급, 한 달 뒤에 1등급. 3달 뒤에 이제 1등급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지? 너 대단한 애야. 너 할 수 있어. 왜 학원을 가니?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영재 수학을 하는 데 갔어요. 영재 수학은 학교 내신이랑 아무 관계 없는데요. 막 어려운 문제 풀고 막 재밌게 수학을 가지고 노는 학원이에요. 얘가 지금 어느 직장 다니는지 알아요? 얘가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클라우드에 다니고 있어요. 와.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성적을 보고 얘가 나중에 저도 이제 구글에 가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죠? 그냥 저는 애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애들 보고 암기 과목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암기 과목 공부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암기 과목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옛날에 그 공룡기를 뭐 그 발음도 안 되는 것 애들 줄줄줄 다 외우잖아요. 네. 좋아하면 다 외워요. 막 연예인들 스토리들 뭐 누가 이혼했고 누구랑 결혼했었고 막 이런 거 다 외워요. 은하계 나온지 다 외워요. 그거 여기 요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빼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꿈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12월 초에 팔이 부러졌는데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 칠 때잖아요. 이게 컴퓨터 코딩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기부스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다 했어요. 또 기말고사 기간에 또 시험을 다 쳤어. 그리고 그때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귀국을 해가지고 그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다고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큰 병원에 갔죠.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손목 부러졌으니까 저는 한 30분 수술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한 3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이게 부러진 뼈가 그냥 표정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이 약간 이렇게 돼 있고 팔 이렇게 많이 못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톱으로 잘라서 떼내고 이렇게 그립 붙여가지고 저렇게 철을 넣어가지고 요정을 시켰던 거죠. 자 봐요. 우리의 꿈이 정해지고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요즘 애들 보면 조금만 감기가 들어도 아유 몸 아파요. 학원 못 가겠어요. 핑계 대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대. 혈액 퉁퉁 부었는데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꿈을 이룬 거죠. 사실 이제 세븐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 부모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혼자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애는 잘 나가고 엄마는 막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암기 과목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좋아하면 해요. 근데 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 성적 안 나와도 돼. 큰아들이 6학년 때 풀이 죽어서 왔어요. 왜? 시험을 못 봤어요. 왜? 사회 점수가 60점 받았어요. 야,
암기영어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60점 받았어? 빡점 받아야지. 왜 60점이나 받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씹으면서 진짜예요. 진짜요. 이거는 우리가요.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애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애는 암기 과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그럼 뭐 하겠어요? 책 읽고 얘는 좋아하는 거 얘도 수학, 영어를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정말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는 이제 내신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봤는데 수학, 영어, 그러니까 수학하고 국사 시험을 보는데 수학 책은 한 번도 안 배웠더라고요. 왜 수학은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한 과목이 뭘까요? 영어, 수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어, 수학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암기 과목을 안 했고.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 걸 공부를 그때그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애들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들은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싫은데도 성적을 위해서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보면 한국사 시험이 막 420명 중에 345등이거든요. 그렇죠? 한국 마지막. 두 번째, 탁월한 걸 키우라 그랬어요. 우리 딸이 이제 그 국민대 미대를 나왔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성적을 제가 봤더니 수학 실력이 뭐 반에서 한 30명 중에서 한 1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이과도 꽤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10등은 죄송하지만 성적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렇게 공부로 하는 것보다는 너 그림 좋아하는데 그림 그릴래?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림 그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또 학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동네 학원을 안 갔어요. 하늘랑 갔는데 그래서 원장 쌤이 그러는 거예요. 얘 학원 못 하냐고. 학원 안 다니고 그림만 배울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가냐고. 아니 그림 잘 그려서 갈 수 있는 대학 보내주세요. 얘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진짜 잘 그려서 뭐 국민대학은 꽤 괜찮은 대학이죠. 지금 이제 그림을 가지고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 탁월함이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저절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인데 제가 이제 뭐 교육에 관련돼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교육에 대해서 묻잖아요. 어떤 분이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5학년인가 엄마가 우리 애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영어 공부를 왜 해요? 영어를 해야죠. 영어 왜 해야 돼? 학교에서 영어 배워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애가 한국말 이렇게 우리나라 책을 많이 읽어요? 아니, 책 별로 안 읽어요. 토론 잘해요? 별로 안 돼요. 그러면 걔가 영어를 배워서 무슨 말을 할 거냐?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잖아요. 아까 이제 어떤 그 학생이랑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들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 10억, 20억 명이 되잖아요. 30억 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가 좀 부족해도 귀를 듣고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쌓인 그 내공이고 실력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유현진 선수가 처음으로 미국 가서요. 아마 영학은 안 다녔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탁첫 게임에서 완봉승을 했어요. 이거 뭐그 실화는 아닙니다. 그냥 가정을 해서 완봉승을 했어요. 완봉승하는 게임 끝나면 막 스포츠 기자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탁 한마디 해주세요. I'm sorry, I can't speak English. 괜찮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I'm happy.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윤지는 말이야 공은 잘 던졌는데 영어도 못하고 I'm happy가 뭐냐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쓰겠어요? 뭐라고 쓰겠어요? 윤진 선수가 어쨌든 판에서 완봉승을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렇죠? 만족스러운 뭐 소감을 표현했다.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락카롱을 가요. 샤워하러 가요. 하면은 막 와가지고 처음 다, 야, 아까 그거 어떻게 던졌어? 야, 멋있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막 한마디 하면 막 좋아하고 우습지 않아도 막 웃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유현진 선수의 영어 실력은 슉슉 늘어나겠죠. 근데 한국에서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 야구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갔는데 첫 게임에서 팍 1회 뭐 홈런 2방 맞고 1회에 강판됐다고 쳐봐요. 게임이 끝났어.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을 불러. 내가 영어 잘하니까 이리 와라. 기자들이 뭐라고 쓰겠어요? 미친놈 자식 말이야.
그렇죠? 그 시스로 갔어요. 야, 이리 와봐라. 나랑 이야기하자. 다, 거기는 프로 선수기 때문에 얘기해야지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쟤 때문에 명백하게 투수 때문에 졌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요. 다음 달에서 아마 1년, 2년 뒤에 한국 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심해. 막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영어가 중요해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유명한 사람들 많이 그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스페인 학원 안 다녔을 거예요. 이강인이. 그죠? 영국에서 활동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안 했을 거예요. 축구만 하거나 야구만 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을 뭐에 집중하게 할 건가? 영어를 좋으면 영어를 해도 돼요. 즉 하지 말라는 거네요. 아까 암기 과목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좋아서 하는 걸 어떻겠어요? 뒤에 가서 이제 그 좋아서 하는 얘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노마드 시대다. 노마드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시대다. 유목민 시대는 내가 이제 대구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교 나오고 대구에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가 죽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직장도 나는 옛날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평생 농사만 지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산업이 계속 바뀌는데. 그죠? 그럼 내가 계속 직장을 바꿔야 되고 사는 지역을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 유목민인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죠? 그럼 유목민이면 감기 과목 많이 외우는 게 유목민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유목민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유목민이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유목민한테 제일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몽골족,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낙타달고 다니는 대상들, 그죠? 유목민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체력. 체력. 음식. 뭐야? 건강하지 않은 음식. 여튼 다 좋은 건데 일단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뭔가 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미국 가고 언어? 인도 가고 소통이죠. 거기 가서 밥도 사 먹고 그렇죠. 물건도 사고 또 직장도 구하고 옆집 사람들이랑 친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일이 바쁠 때는 우리 애를 옆집에 맡길 수도 있어야 돼요. 소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는 꼭 언어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디랭귀지도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펀치가 좋아야지. 나는 막 영어 못하는데 괜찮아요. 가서 못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면 손 들고 질문하고 선생님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학교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선생님 혼자 떠들다가 나가잖아요. 한국에서는 소통을 가르치잖아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오늘 사실 영상은 제가 다 뺐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벨스에서 할 때, 그 혹시 영상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하세요.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 안 하잖아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자 통역해 줄게요. 아무도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야기해요? 중국 기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미국에 우리 아들 이제 유학 갔을 때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학교에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창문 밖에서 한 학생이 2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질문을 하는데 20명이 다 손을 쳐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정리한 게 있어요. 이거는 메모를 하셔서 어디 써먹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6번 수업 시간에. 첫 번째 놀라는 게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 그래서 놀래요. 두 번째, 한국에서는 유치한 질문하면은 저희 손을 듭니까? 안 듭니까? 아무도 그 모른 체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제가 이야기하겠지. 근데 20명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저 유치한 질문에 대해서. 그또 놀래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애가 이야기해봐. 처음 이야기. 답을 틀려요. 그 유치한 질문에 대한 답을 틀리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걸 틀릴 수가 있지? 세 번째 놀라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 쟤는 이제 친구들한테 다 왕따가 되겠다. 바보가 되겠구나. 근데 아무도 비웃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모르니까, 이 바보들 모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혼난다. 선생님도 혼을 안 낸다. 오, 좋은 데 되면. 어떻게 생각했어?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가 핵심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답일 수 있었어. 그렇죠? 한국은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너무 유치하면 유치해서 답을 이야기 안 하고요. 좀 어려우면은 또 대답을 하면은 또 잘난 척 한다고 또 비웃음 받아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죠? 모든 게 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소통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앨리스에 와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애들이 와서 저것들을 인사하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아까 가는데 괜히 뜬금없이 와서 이거 선생님 이거 무화과 드세요 맛있었어요. 그럼 그때 얘네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구나. 기본적으로 노마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는요. 노마드는 아까 이제 다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적응력이에요. 예. 노마드는 내가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고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추운 지역에 내가 갔어.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저 알라스카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 갔어. 어떻게 돼요? 추운 걸 내가 견뎌야죠. 나 추우니까 싫어요. 나 바깥으로 안 나갈래요. 더우니까 싫어요. 먼지 부니까 싫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 무서워서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나 사람들 막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냄새 나는 사람들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음식 나는 김치 없으면 죽어도 못 먹어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가서 그 나라 음식을 주면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제주도 안에서 뭐 몸국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요. 저는 전 세계 어디 가서 진짜 음식 잘 먹거든요. 일부러 그 나라 가서 동양인들이 와서 잘 못 먹는 거 주세요. 도전하고. 저는 추워도 좋고요. 더워도 좋고요. 여기 올싱은 좋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올싱 맨발로 걷고 여기 다 적고 그랬는데 적응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앨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왔잖아. 애들이 원해서 온 애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고 왔는데 여기 와서 잘 적응하는 애들. 얘들은 또 어디 던져놔도 잘 살아갈 애들이잖아요. 적응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은 내가 이제 옛날 기록들을 보면 한국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많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요, 가뭄이 들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 민족이 있어요. 몽골족. 몽골족은 왜 굶어 죽지 않을까요? 이동, 전 세계가 다 가뭄이 들지는 않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동했다가 죽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 환경이 안 좋네? 가지 뭐. 한국에 일자리가 없네? 너 가지 뭐.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 일자리 없다고 청년들이 나라에다가 일자리 만들어달라, 일자리 만들어달라 그러는데,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이번에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저러는데 제일 많이 죽은 민족이 태국 사람. 키부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태국 사람들 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왜 안 가? 우리는 태국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노마드들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호중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못하고 세계가 막 할 일이 세고 셌어요. 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 가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도전 정신이고요. 네 번째는 실력이라고 적었어요. 실력은 수능 점수 아니에요. 실력은 수능 점수 아니에요. 제 딸이 아까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갔을 때 그림을 그리면 순식간에 친구를 교실 애들 다 사귈 수 있어요. 이렇게 캐리커처 한 것을 그려주면요. 여기 이제 아인 양 있지만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그려달라. 네. 그 친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막 옆집에서 이제 놀러 온 할머니랑도 친구가 되고.
할머니 그림 그려드리고, 할머니 애완동물 뭐 그림 그려드리고. 그럼 뭐 그게 그림 돈 주고 사요. 그게 실력인 거죠. 악기를 잘 연주해봐요. 그게 이제 어디 가도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뭐 잘하니? 저 잘하는 거 특별히 없어요. 뭐. 그런데 이제 성적은 좋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수능 2등급 뭐 어쩌는데 2등급 실력 가지고는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아까 이제 탁월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수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혹시 그분들 보면 안 되는데 조수미 씨, 조수미 씨의 초등학교 동창, 조수미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그 초등학생 남학생이 나랑 같은 직장을 다녔어요. 네. 근데 옛날에 TV는 사랑의 식구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조수미가 그 남자를 찾았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때는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했다고는 안 밝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옛 연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 남자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양대 산업공학과 박사로 제가 이제 다니던 첫 직장인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원을 있었는데 노래 잘했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때 여기도 아마 음악 100점 받았을 거예요. 조수미도 음악 100점 받았고 둘 다 100점 받았으니까 같은 100점이에요? 아니요. 조수미는요, 한 음악 만점대로 만점. 왜냐하면 늘 피아노 치고 늘 노래하러 다니고 늘 음악 공연 보러 다니고 늘 연주자들 만나러 다니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음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만점. 여기는 100점. 그러면 이 만점 같은 건 나머지 성적들은 어떻겠어요? 저 조수미 씨의 초등학교 성적 먼저 본 적이 없지만 아마 다 100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균 점수는 낮았을 가능성이 높죠. 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뭐 다 100점 받은 사람이 한 개도 만점은 없어요. 천점은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100점 받는 거지.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에 못 내놓는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실력. 그게 그림이면 그림, 악기면 악기, 악기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림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누구는 뭐 벽화를 그리고 싶다 그러는데 벽화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여기는 뭐 타일을 붙이게 되면 타일을 붙여서 만드는 거, 페인트 칠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도구를 써서 만드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이렇게 최고로 잘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균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실력을 이야기하니까 다 망가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수능 트랙을, 저는 수능 반대자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수능 트랙으로, 사실 다른 수능 트랙으로 가기는 갔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만 있고,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은 감사하는 마음, 교철도. 감사하는 마음. 늘 투덜투덜 갈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죠. 그죠? 항상 어디를 보내든지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이런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런 애는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가도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를 길러야 되는 거. 근데 이런 애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 야, 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오빠는 해. 오빠는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고, 인사성 같은 정리정돈이든지, 그거는 이제 생활의 기본인 거죠. 기본을 가지고 나면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번에 온 이유가, 이런, 그냥, 노마드 운동을 진짜 체계적으로, 세븐헤비도 좋지만, 세븐헤비 가지고는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잘 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애들을 키웠어요. 키우는 과정이 힘들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저는 즐거웠어요. 자, 보세요. 제 사실은 이제 여기 저예요. 아내고 막내 결혼식 때 막내 결혼식이고 첫째는 애가 지금 셋이에요. 여기는 이제 딸인데 딸이 이제 교제하기 전이어서 그때 안 갔기 때문에 원래 딸 사진 위에다가 이제 제가 합성했습니다.
합성한 거네. 이제 녀석의 지금 아기가 지금 이제 4개월쯤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64년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까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절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했잖아요. 첫째가 지금 93년생이에요. 위스콘신 의대 교수예요. 미국 의대 교수예요. 93년생?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만으로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29살. MRI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어요. MRI로 뇌를 찍은 영상을 연구하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링크드에 있는 찾아보면 이름 다 나오니까. 23살에 결혼해서, 이게 바뀐 나이예요. 우리나라는 24, 이제 23살에 결혼해서 이남 일녀의 아빠예요. 물론 뭐 며느리 프로필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거는 제가 넘어가고. 예. 제 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얘는 이제 바이오 의료 그런 쪽으로 이제 그림 잘 벌어요. 내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걱정이 돼서 예 괜찮니? 아빠보다 많이 벌걸요 그래.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도 몰라 한 500원 버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교포교회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침례교회 전도사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사모가 됐어요. 이제 사모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기뻤는데 교회 가서 이제 우리 딸이 사모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을 아는 사람들이 왜요? 반대 안 했어요. 아니 왜 반대하냐고 얼마나 복 받는 길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살에 결혼했고 지금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고 그럼 딸이 사실 그 교회 그 성도 한 4,500명 되는 교회에 거의 모든 그림은 얘가 다 그리죠. 이제 여름 수련회 자료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교회도 얼마만큼 유용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막내는 이제 구글에 다니고 있고요. 24살에 결혼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지금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석박사 연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석사 코스를 끝내고 나면 이제 아기를 가지겠다 해서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막내도 저도 형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러고 딸도 여튼 그랬는데 혹시 딸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M4라고 하는 그런 우리 집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성공을 생각했어요. 진짜 성공일까? 우리는 성공을 대학 들어가는 거, 학부모들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네.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직장이 있고 그런데 직장 가고 난 다음에는 결혼 안 해. 개인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결혼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아. 그죠? 결혼하고도 애기 안 낳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하는 직장, 저거는 직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 개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그죠? 그게 또 이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세 번째는 또 출산을 하고 이 애가 성공하는 자녀로 자라는 것. 그쵸? 그래서 저도 아까 앞에서 보니까 뭐 원하는 직장도 얻은 것 같고 그다음에 좋은 배우자 진짜 좋은 배우자들이에요. 사회도 좋고 면도 좋은데 결혼도 했고 출산도 했고 성공하는 자녀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 손주들이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는데 손주가 다니는 교회에 수요일 예배 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그걸 가져왔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한인교회인데 그렇게 성도가 수요 예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우리 애들이 아팠지. 이제 만으로 하면 2살이죠. 1살, 2살, 4살. 어때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얼마만큼 예의 바르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선포하고 이런 걸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게 손주들도 참 잘하고 있으니까 첫째도 둘째도 또 뭐 그리고 셋째도 다 이제 진짜 성공한 자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의성을 이야기를 할 때 독서를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 좀 갔다가 이제 다시 해요. 독서,
제가 이제 학부모 그 교육을 하면서 독서 중요합니다. 당연히 독서가 중요해요. 창의에 왜 독서가 중요해요? 창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내가 다 경험해 볼 수 없으니까 모든 나라를 가볼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책 읽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혹시 자녀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 읽는 게 너무 좋아해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오케이. 근데 책 읽는 거 대부분 싫어해요. 그죠? 대부분 싫어해요. 근데 자녀들이 책 읽기, 지금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몇 살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돌리기가, 그러니까 자녀 교육 참 힘들어요. 그럼 지나가고 나면은 틀렸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육을 애기 엄마들한테 이제 많이 하고 싶은데 다음에 혹시 뭐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강사로 쌉니다. 자, 보세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집에 오면 막 자랑해요. 엄마 우리 반에 누구 전화 왔어요. 뭐 걔는 어디서 왔고요. 뭘 좋아하고 오늘 어떤 옷 입을 거예요. 막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애기만 알고 엄마는 모르는 정보거든. 애기들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때 그래 친하게 지내? 그러지 말고 그랬어? 걔는 뭐 좋아하지? 막 그렇게 해주면 더 신이 나서 그 다음 그게 대화의 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어머님들 입장에서 스카이캐슬, 그러니까 아마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들 홀리하셔서 스카이캐슬 막 시청률이 30%그 다음에 어떤 채널에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영화가 시청률 1%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그 영적인 저 영화를 봐야지,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영화를 봐야지, 스카이캐슬이 뭐야? 그러면서 1%짜리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 30%짜리를 본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날 찜질방 가서 커피숍 가서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컨텐츠를 왜 소비하면 하면 내 혼자 엔조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대화하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독서도 똑같은 거예요. 애가 책을 읽었는데 이걸 디스커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러면 책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이 책 너무 재밌어요. 그래 독서 좋은 거야. 열심히 읽어. 읽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 하면 초등학교 애들 책 예를 들어서 뭐 하루 걸려서 읽을 거 엄마들은 이렇게 저녁에 가서 쭉 넘겨보면 한 30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을 때 엄마 그 책 내 다 읽었어. 재밌었어. 그랬구나. 나도 그 책 다 읽었어. 엄마가 다 읽었어요. 그래 다 읽었지. 야 우리 아들 읽는데 나도 읽어야지. 철수 걔는 말이야 바보같이 길을 읽고 그래. 그런데 얘가 막 아니에요. 철수는 할머니한테 길 안내해 주다가 그런 거잖아요. 철수 착한 애예요. 그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 읽는 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저는요 해리포터 23권 다 읽었어요. 우리 애들은 같이 다 읽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반지제왕 다 읽었고요. 난해 연대기 다 읽었어요.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권장 도서 1년에 딱 한 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케이스가 모든 학교에 공통된 건 아니에요. 앵무새 죽이기 읽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원두막 읽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그렇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앵무새 죽이기는 책이 나온 지 아마 10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 책은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읽고 삼촌도 읽고 고모도 읽고 다 읽었어요. 형 누나 다 읽었어요. 학교 가서 집에 와서 엄마 나 이제 앵무새 죽기 다 읽었어. 그러면 모여가지고 너도 다 읽었니? 그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번역도서는 어떻게요? 1학년 들어가면 책 한 30권 정도 주고 읽어라. 아무도 디스커션 할 수가 없어요. 읽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인터넷에 가서 줄거리 읽어가지고 읽었음. 책만 하죠. 이게 깊이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으니까 책을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 독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브루타인데 하브루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유대인대 하브루타.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브루타, 자 하브루타 중요해. 우리 다 한번 해보자. 애들 앉혀놓고 자 책 읽는 거 이야기해봐. 네, 책 재밌었습니다. 그게 끝이 안 돼.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좀 지루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자, 토론해보자.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루탈 문제 안 하면은 6월절 해요. 6월절 모여서 뭘 가지고 하는지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월절 사건은요,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읽은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걷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걷고 100년 전에 죽은 유대인들을 걷고 다 읽었잖아요. 만나면 토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너 그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는 저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이거나 싫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 팔레스타인처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모는요,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 추석이나 설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텍스트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쪽에는 뭐 이렇게 BTS 이야기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고, 여기 막 이제 막 대통령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이야기 하냐고, 그다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같이 쉐어하면서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 그게 너무 가슴. 그러니까 성도들 가지고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서를 진짜 좋게 하려면 엄마가 읽어야 돼요. 아빠가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쉬어도 돼요. 토론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도서 저는 좀 오래된 책이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아들이 읽는다고 할아버지가 또 읽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도 아는 걸 읽으면 좋잖아요. 독서. 두 번째, 여행. 여행인데, 맞아. 여행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학교에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도 거의 여행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애가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럼 여행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여행 갈 때요, 이제 그분은, 여자 선생님이었고, 그럼 남편도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꽤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름마다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유복한 집이에요. 그래서 걔는 진짜 유복한 집에 태어날 거예요. 유복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쌤한테 얘기했어요. 다음에는 얘한테, 자, 우리 휴가 기간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니까 어느 나라 갈지, 뭘 구경할지, 뭘 먹을지 네가 다 계획 세워봐. 오케이. 그러니까 좀 잘하는 집. 책도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면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잘 할 수가 없었지만 보면은 뭐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스케줄링 하면서 얘는 벌써 여행을 다 간 거예요. 그죠? 그 감동을 느끼고. 얘는 갔어요. 티켓도 네가 해라. 다 할 수 있잖아요. 카드 주고 네가 해라. 그렇게 가면요. 가면서 아빠는 좋아하나 엄마는 좋아하나 계속 눈치 보면서 그죠? 아침에 햄버거 주고 점심에 햄버거 주고 저녁에 햄버거 주고 그냥 먹는 거예요. 휘둘거리지 말고. 왜?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가 애는 싫어하는데 곰탕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랬잖아. 제가 그랬거든. 저 가면은 저는 순두부를 너무 좋아했어. 순두부 먹고 계속 된다. 너무 싫어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대화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한 새끼 햄버거는 좀 그렇더라야. 그럼 얘가 이제 어른을 이해하게 되고 근데 툴툴거리지 않고 따라와 주게 돼서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고 여행을 하면서 또 이게 경험이 들다 그러면 여행하면서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애들이랑 이렇게 갈 때 지하철 가면 일부러 맨 앞에 가요. 맨 앞에 가서 지하철 들어오는 사람을 보게 해요. 저 기관사가 타고 있어. 저리 뚱뚱한 데로 가겠구나. 저 사람은 저것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네. 병원에 가도요.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간호사야. 저 사람 접수받는 분이고 저분은 환병이야. 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면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애들이 나는 간호사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의사가 좋은 것 같아.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행을 하려면. 풍경 보는 것도 좋지만 풍경을 가지고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사진을 찍는 걸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글씨를 적게 만든다든지 그냥 글을 적게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걸 가지고 남한테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도전을 해주고 유도를 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보여드릴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더니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했네요, 그죠? 그 뒤에도 갔는데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보면 사진을 찍어놔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디서 찍은지 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뭐 이렇게 몇 장 적고 밑에 특징을 적었어요.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그때 산림청에서는 100대 명산이에요. 100대 명산은 제가 로고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이 다녔죠. 근데 이제 뭐 고등학생 때도 같이 다녔어요.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이때 다닐 때 뭐 앞에 이제 뭐 노마드랑 조금 더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보면 제가 애기들한테 전부 이제 같은 산들이에요. 애기들한테 이제 4살, 5살 때는 조금만 배낭 휴지 한 개만 넣었어요. 그건 네 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가요. 조금 커지면 물 한 통 넣고요. 조금 커지면은 동생한테 누나 것도 좀 들어주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자기 짐은 자기가 들고 가는 걸 배운 거예요. 나는 너무 가슴 아픈 게 한국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애들 가방을 엄마가 다 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은 산에 가면은 항상 쾌적한 풍경이 절대 아니에요. 길을 놓칠 수도 있고요. 막 늦어가지고 깜깜할 때 내려온 적도 있고요. 음식이 다 떨어진 적도 많고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헐떡거린 적도 있고. 그때 아빠가 보고 투정하지 않아. 왜 아빠도 못 마른대. 근데 뭐 내가 먼저 제가 마지막까지 물을 마셨겠어요. 물은 애들한테 끝까지 주고 물이 없어진 거죠. 같이 힘들하고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산에 가면 뱀도 보고 도마뱀도 보고 뭐 노루도 보고 멧돼지도 보고 다 별의별 경험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화인데요. 한국은 엠포 세대가 되는 큰 이유가 이제 공부인데 초등학교 3학년, 한 5학년 정도 되면 거실에 텔레비를 없앱니다. 그죠? 거실에 텔레비를 없애고 이제 집은 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퇴근하면 이게 조용조용 다녀야 됩니다. 뭐 아빠가 왔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빠 왔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아빠가 그 열받아서 혼내려 그래도 절대 혼 못 냅니다. 내일 시험 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끊어지잖아요. 한국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뭐 야근한다, 회식한다, 그죠? 동호회 활동 다 바깥으로 싸돌아다니잖아요. 왜?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도 못 보게 하는. 교실에 가서 텔레비전 보게 하는.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죠?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3까지 8년이에요. 공생까지 치면 10년. 재수 3, 4면 12년, 13년. 자, 그렇게 대화가 끊어진 집이 다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화하자.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가정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가정은 재미없는 곳이야. 그죠? 아빠, 엄마 한번 대화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요.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요. 성적 때문에 늘 싸우고, 학원비 때문에 싸우고, 그런 모습만 봤다.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애를 낳고 싶겠어요? 안 하죠. 저는 사교육 반대자이기 때문에. 사교육 안 하고 돌아다니면요. 돈이 별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유학도 돈 별로 안 들이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대화에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저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못 들을 때도 내가 이제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내가 그래도 몇 번 못 들은 적도 있잖아. 몇 번 못 들은 적도 있잖아. 근데 이제 저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같이 이제 앞에 가정예배 드리니까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를 예, 저는 여기 이제 그 지방교회에서는 찬송가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찬송가를 앞에서부터 1장부터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절기가 되면 감사절에 되면 감사절 찬양 부르고 이렇게 대강절이나 그럴 때는 또 이제 대강절 찬양 부르고 성탄절 찬양 부르고 그렇게 불렀어요. 부활절은 부활절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이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요즘은 이제 반주기 같은 거 다 있으니까 틀어놓고 이제 같이 하고 키보드 치면 키보드 하고 네, 소리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제 늦게 가는 경우는 아내가 이제 인도를 했고 그때는 앞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마태복음 레위기 민수기 읽고 마가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신약 구약을 계속 읽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읽을 때는 역사만 한번 죽자 그래가지고 역사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19장까지 읽고 민수기 읽고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역사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좀 반복된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두 트랙을 애들 다 클 때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뭐 거의 통독 2번 한 셈이 되는데 근데 그걸 읽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게 없니 질문할 거 없니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대화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서로 나누는 거 이게 대화잖아요. 남의 힘든 거 듣고 근데 마지막은 대화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거 쉬워요. 진짜 대화가 어려운 거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대화예요. 네.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애는 대화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가 제가 이제 제사장에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 회사들 망한 적이 있거든요. 아빠 힘내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애들 못 듣잖아요. 그걸 옆에서 듣는 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교회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저희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목장 모임은 항상 애들을 다 참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 나누면 애들도 다 이야기하겠어요. 예. 끊임없이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애들 항상 데려갔어요. 중학교, 고등학생 때까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야, 임마, 얘 공부해야지. 왜 여기 데려오냐고. 야, 공부하는 것보다 어른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요, 우리 애 셋 이름을 다 외워요. 그런 거 다 봤거든. 저는 걔네들 애들 이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서 심지어 뭐 야, 사회 삼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종교가 안 맞았어요. 안 맞는 그런 적도 있고. 여튼 대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창의성을 기르는 거잖아요. 창의성 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지. 근데 내가 많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책을 읽었더니 어떤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여행을 가봤더니 어떤 직군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요. 알아야 아이디어가 나오죠.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점점점이 공부인데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창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렇죠? 아인 양이 저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그림을 그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저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림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저 못 그리거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은 그냥 환경인데 환경은 뭐냐면 창의성을 기르는 환경이 있어요. 창의성을 기르는 환경. 자, 이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장 높이가 창의적으로 바뀌어요. 그죠? 왼쪽은 보니까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죠? 스카이캐슬 같은 2층 높은 집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일반 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 학생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 비슷한 애들을 나눴어요. 그죠? 랜덤하게 나눠가지고 한 친구들은 천정이 높은 집에서 문제를 풀게 하고 한 친구들은 천정이 낮은 데서 문제를 풀게 했어요. 공부를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거기서 풀게 했어요. 문제만 그렇게 풀고 했는데 뭐죠?
선생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좀.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그 다음 장 애니메이션인데. 단지 문제만 풀게 했어요. 거기 산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공부한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문제만 거기서 풀게 했는데, 높은 천장 애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었어요. 근데 집중력은 당연히 낮은 데가 낮겠죠. 그죠? 예. 집중력은 나은데, 근데 지금 창의성 시대잖아요. 창의성은 높은 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앨리스 말고, 앨리스 안 다니는 다른 학생들은 생활 환경이 어때요? 아파트에 살다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독서실 가잖아요. 천장 높이가 어때요? 아주 낮은 데는 있잖아요. 그럼 천장이 높은 데는 어디예요? 그렇죠? 저 체육관, 그죠? 도서관, 여기 이제 저기 뭐 교파교회 같은데 예배당, 근데가 천장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천장이 낮은 데로만 돌아다녀요. 야외가 얼마나 좋습니까? 천장이 하늘로 뻥 뚫려 있는데. 근데요, 이 세상에서 천장 높이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천장 높이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어딘지 알겠어요? 왜 천장 높이는 높일까요? 왜 천장이 여기?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졌는지 빨간불이 켜졌는지도 모르고 하늘에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천장이 여기. 얘들이 창의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스마트폰은 우리 애들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도구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뭐 교장선생님이랑 이야기했지만 애기들이 이게 어떤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세상을 소통하는 도구로 스마트폰은 진짜 필요하죠. 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저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쓸데없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게 환경입니다. 천장이 높은데 주로 이제 많이 다니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전혀 천장이 낮은 데로만 어떻게 골라서 그렇게 다니겠어요. 두 번째,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왼쪽은 그래도 꽤 복잡한 환경이에요. 오른쪽은 아주 단순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생쥐 두 마리를 키우고 이쪽은 복잡한 환경에서 생쥐가 막 술에 돌기도 하고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며칠 있다가 뇌를 테스트해 봤더니 뇌 뉴런의 수가 한쪽은 15%가 늘어난 거예요. 뇌의 가소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는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환경에 있으면 뇌가 점점 퇴보를 하고 굉장히 복잡하면은 뇌가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은 뇌 뉴런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자, 신발을 신고 저기 바닷가를 걷는 것보다 맨발 걷고 바닷가를 걷는 게 발에 새로운 감각이 들어서 뉴런이 발달하잖아요. 많은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복잡한 환경이어야 돼요. 아까 집, 아파트, 교실, 학원, 독서실, 여기는 정말 단순해요. 그죠? 근데 복잡한 환경이어야 돼요. 야외잖아요. 얼마나 복잡하니까 계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스마트폰만 보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데 관심을 가지고 매번 바뀌고 여기도 차가 계속 바뀌고 노는 애들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자연도 좋고요. 등산 좋고요. 도심도 좋아요. 도심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도심에서 굉장히 많은, 도심에 또 스마트폰 보지 말고 같이 돌아다니고, 저는 이제 시내에 가면서 보면, 진짜 임대 정보가 많아지고, 경계가 나빠지는구나, 뭐가 들어왔구나, 어떻게 바뀌는구나, 애들이 옷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컷 사진 찍는 거, 저런 데가 진짜 많이 느는구나, 탕후루가 많이 느네. 그래서 이제 저도 탕후루 한번 먹어보고, 절대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는. 자, 어쨌건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앨리스가 정말 잘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경록담을 가고 대만을 가고 이게 애기들한테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앨리스를 나온 애들이 훨씬 더 성공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정말 재밌게 또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비결을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얘기인데 꿈이 이끄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애들한테 여기서 만나서 이제 일부러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니? 아, 저 아직 잘 모르겠어. 너 뭐 하고 싶니? 이거 대충 뭐, 야, 지금 보니까 꿈을 구체적으로 적긴 적었지만, 적어도 적으라 그러니까 적었지. 저게 막 평소에 내가 저걸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야, 너 꿈이 없는데 왜 공부하니?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 아니, 꿈이 없는데, 그래도요, 나중에 뭘 할지 모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학교 체육센터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운동하고 싶어요. 운동 가르쳐 주세요. 그럼 뭘 할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 맞는 대화예요. 뭐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운동이요. 장면은 같이 역도 선수, 다이빙 선수, 100m 선수, 마라톤 선수, 사이클 선수, 사격 선수, 볼링 선수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 할 때 보니까 종목 금메달 수가 300개, 400개 되는데 그 종류 따라서 키워야 되는 근육과 다 다르잖아요. 야구도요, 투수, 포수 다 달라요. 나 야구 선수 하고 싶으면 그 야구 선수 할래. 그죠? 모르겠어요. 정해서 와. 맞지 않아요? 그냥 운동하고 싶어요. 그냥 나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건 모르겠지만 나는 운동선수 하고 싶어요. 뭘 할 건데?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운동도 이렇게 다른데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종류가 많겠어요. 운동의 종류가 많겠어요. 사회 종류가 훨씬 많잖아요. 운동도 그 사회에서 하는 것 중에 부분이죠. 그죠? 아까 이제 우리 그 선석 박사님도 교육학에도 분야가 수백 수천 가지. 그래서 몰라요. 이쪽에서 하는 거 저쪽에서 과학 교육도 있고 그죠? 윤리 교육도 있지만 아동 교육도 있고요. 또 이게 느린 학습자 교육도 있고요. 이렇게 다 어느 쓰는 애들 교육도 있고요. 다 종교 교육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 꿈이 뭐야? 나 뭐 하고 싶어? 자식아, 그것도 꿈이라고 이야기하냐? 아이고, 바보 같은 거 의사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를 한개 해줄게요. 차우라는 애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별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화장실을 너무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청소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너 고무가 된 거예요. 칭찬하니까 칭찬은 모르도 줄 줄이 없는데 창호가 춤을 췄어요. 야, 그렇구나. 나는 청소 잘하는 거지.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 칭찬해 줬어요. 그 기분 좋고. 학교 가서 정리충돌은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옆반 선생님들도 와서 창우야 우리가 지금 뭐 환경미화 애들한테 좀 도와줄래? 그럼 얘가 또 막 가서 막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부모 초청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갔더니 교실 뒤에 나의 장래 희망을 쭉 붙여놨어요.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막 모여서 막 깔깔깔 웃고 있는 거야. 봤더니 창우 장래 희망은 뭐였어요? 청소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수준이 높은 거야. 그래서 그 청소부가 웃지 않아. 진지하게. 어떤 데 가서 이야기하면 깔깔깔 웃어. 근데 이 엄마가 지혜로운 거였어. 뭐라 그러지 않았어. 괜찮지. 근데 어느 날 창우가 갑자기 영어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꿈이 바뀌었나? 사실 초등학교 애들 일기장 보는 거는 뭐 죄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일기장을 갖고 왔어. 봤더니 나는 뉴욕에 가서 큰 빌딩의 청소부가 돼야 되겠다. 얘가 영어 공부를 잘할까요? 꿈이 없이 좋은 대학 가려고 이거 하는 애가 영어를 잘할까요? 누가 잘하겠어? 창우가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창우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됐을까요? 뉴욕에 가서 청소부가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청소부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자, 보세요. 꿈이 있어요. 그죠? 꿈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이 훈련을 적어놓은 이유는 알겠죠? 이제 음악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그래서 훈련까지 다 포함인데, 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 중학교 갔어요. 영어 시간에 막 읽고 발표하면 영어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요? 와, 너 영어 잘하는구나. 또 외국에 가서 기자해도 되겠다. 그죠? 야, 너 뭐 연설을 해도 되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자가 뭐지? 찾아보고, 우리가 멋있네? 나 기자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청소부 나쁜 거야, 기자애가 아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자, 꿈. 꿈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꿈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봐야 되잖아요. 얘들은 요즘 다 뭔가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밖에 본 게 없거든요. 여행을 하고 책을 읽고 대화를 통해서 많은 직업군을 보면 애들의 꿈도 다양해지고 구체적이 되는데 지금은 연예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아까 이제 여행, 독서, 대화가 이제 꿈을 가지게 도와주는 거죠. 예수 있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그런 거고 부모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력이 다져지면 뭐가 바뀐다고요? 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꿈이 바뀔 수가 없고 왜?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근데 우리는 이 루틴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이 성적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겠어요? 평균 점수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균 점수 높이는 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딱히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너 뭘 할래? 모르겠어요. 고3의 미래에 꿈이 없는 거는 그렇다 쳐도 대학교 전공한 4학년 애들도 몰랐지 몰라. 왜? 그 전공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점수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 루틴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차우가 진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꿈 이야기할 때 저게 무슨 꿈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꿈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앨리스에서 도와주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뭐 미디어 있지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오 이게 재밌네.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법이 이거예요. 넛쥐예요. 넛쥐. 넛쥐라고 들어보셨죠? 넛쥐는 옆구리를 푹 찌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의 옆을 찌르는 건데 저희 넛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창호 아빠였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빌딩에 청소부가 돼야 된다. 좋지. 그러면 내 주위에 보면은 그래도 빌딩에 구석구석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거예요. 뭐 빌딩 관리를 한다든지, 뭐 빌딩 오너라든지, 뭐 여러 진짜 청소하는 사람이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빌딩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예요. 야, 창호야, 너 빌딩 청소 받았다 그랬지? 내 빌딩 한번 구경하러 가자. 가는 거예요. 뭐 지하도 들어가 보고 엘리베이터도 들어가 보고 막 공조 시설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넛지예요. 와 이건 설계하려면 진짜 어렵겠다 이거. 와 이거 많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듣고 있다가 아빠 이런 거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청소해도 돼. 뭘 설계하려고 그래. 그렇죠. 뭐 내가 뭐 설계한다 그랬어. 설계하려면 뭐 이렇게 통가루를 가야 되고 뭐 그렇지. 그런 거 바깥에 디자인 같은 거 보여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아빠 나 건축할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넛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가 진로를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엄마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재단에서 하면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온다? 엄마한테 온다.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나 안 될 줄 알았어. 네. 근데 자기가 한다 그랬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창호가 건축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청소도 괜찮고 건축가로 바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제 건축 꿈을 접었구나. 그냥 수학 안 해도 돼. 그럼 얘가 참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요즘 바빠서 수학을 안 했지. 나 수학할 거라고. 나 건축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재밌지 않아요? 스스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사실 뭐 몇 시간도 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애들한테 꿈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꿈 찾기 전에는 공부하지 마라. 왜 공부하냐? 꿈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이게 뭐 유전자, 저 집은 그림을 잘 그리는 유전자, 저는 그거는 믿지 않아요. 예. 뭐 베토벤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뭐 옛날부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 어떻게 이제 그 자극을 받는 이게 뭐 인터넷에 보면은 트로트 잘 부르는 꼬마들 할아버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드럼 잘 치는 애들, 춤 잘 추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집에 춤 아무도 안 추는데 춤 잘 추고 있잖아요. 얘는 그걸 보고 머리가 폭발한 거예요. 그죠? 폭발해가지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로 하여금 꿈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이때는 약간의 훈련도 있겠죠. 그치, 수학을 해야지. 너 수학 이제 포기했어? 이제 뉴욕 가는 거 포기했구나. 영어 안 해도 돼.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슬슬 긁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기가 스스로 재밌게 공부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넌지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막내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옛날에 게임 넷 텔레비 채널에도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방송하고 있는데 얘는 진짜 그것만 듣고 봤어요. 좀 뭐 별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넌치할 타임이 왔어. 야, 임요한 옛날에 임요한이라고 있어요. 또 홍진호 있었어요. 예. 야, 임요한 홍진호 왜 좀 안 나오냐? 걔네들 한물 갔어요. 지금 요즘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그럼 걔네들 지금 뭐하지? 야, 걔들은 뭐 프로그램도 배우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뭐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요한은 뭐 유명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잘 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게요. 그때 벌써 이제 방송 해설, 게임 해설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런 자리에 차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거든. 이게 뭐하지? 그러게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게임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끝! 그럼 지가 고민하는 거지. 안 되네.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게 너치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들도 이제 직분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취약 과목 이야기할게요. 이게 또 이제 성적에 관련된 건데, 여름 방학이 되기 이전에,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 학원에 포스터가 뭘로 바뀌어요? 취약 과목 따라잡기. 그죠? 근데 수학 안정적, 국어 안정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잘하는 걸 더 잘해서 성공할까요? 못하는 걸 보완해서 성공할까요? 그렇죠? 잘하는 걸 더 잘해야지 성공하는 거지 못하는 걸 보완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 슬로건은 뭐가 돼야 돼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 학원 올 필요가 없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자 봅시다. 약점 보완하는 게 있고 강점 키우는 게 있어요. 강점 키우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럼 약점은 어떻게 해요? 약점이 있는데. 약점은 어떻게 해요? 약점 보완하려고 그러면 강점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줄어들죠. 그렇죠.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평균 점수 높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온 친구들은 내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그 3년까지는 안 가져도 1년 동안은 컴퓨터는 만져보지도 못한 애들일 거예요. 고3 때도 계속 프로그래밍 하고 그러면 서울대 공과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러잖아요. 계속 코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대 국가애들이 코딩을 잘하겠어요? 미국 애들이 잘하겠어요? 미국 애들이 잘하죠. 한국은요, 뭐 아이비니 뭐니 뭐 5만 가지 다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다 적어요. 그죠? 코딩 교육이니 뭐 로봇 만드니 뭐 머신러닝이니 뭐 하고 이야기하다가 고등학교 딱 들어간 순간 이제는 수능 오로지 수능. 3년 동안 안 하면 내가 3년째는 뭘 좋아하는지 다 잊어버려요. 3년 동안 세상도 바뀌어. 네. 그리고 딱히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전공도 전혀 의미 없는 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약점은 어떻게 할까요? 약점은요. 조직을 이용해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면 잘 팔아주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되고요. 그렇죠? 내가 제품 설계를 잘하면 잘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고요. 한국은요. 내가 아이디어도 내고 내가 설계도 하고 내 부품도 내가 사오고 조립도 내가 하고 내가 패키징하고 내가 팔고 법적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큰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팀 만들고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통력이죠. 야, 너 나랑 같이 하자. 그렇죠? 자,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 정도 돈을 버는데 내가 이만큼 더 이윤을 떼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윈윈, 이거 승승 이야기잖아요. 승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씨, 내가 그림 다 그리니까, 내가 다 만드니까, 내가 다 버리지. 너는 그냥, 시다만 해. 이러면은 승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게 결국 소통. 이게 이제 떨어져요. 내가 이제 아까 지금 시간이 좀 됐죠? 벌써 이만 됐어요? 어느 정도 예, 이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니,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페이스북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금도공학과네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등학교 때 들은 음악을 분석을 해가지고 음악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있는 거지만. 근데 그걸 보고 아마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그랬나 봐. 와, 고등학생이 음악을 분석해서 음악을 추천했다니. 너는 심리학을 연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뽑아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한국의 심리학과에, 서울대 심리학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뽑아줬다 그러면 교수는 잡혀갑니다. 얘 사회 점수는 몇 점이에요? 국사 점수 몇 점이에요? 과학 점수 몇 점이에요? 이런데 왜 얘를 뽑아줬어요? 자, 수능 만점, 아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자, 수능 만점.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대구 경신고등학교 대면. 그래서 진짜 오지랖이 들고 전화했어요. 얘네들 다 전공이 어디예요? 한 명은 연대의대, 세 명은 서울대의대 갔어요. 자, 보세요. 수능 만점은 창의력이 전혀 없는 애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했기 때문에 수능 만점 대단하지 않아요. 걔가 노벨 수학상을 받겠어, 노벨 화학상을 받겠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겠어. 그런 애들 아니에요. 찰스 받겠어요. 그림을 제대로 그려봤겠어요. 그림으로 100점도 맞고 수학으로 100점도 맞고 음악으로 100점 받고 그랬지만 그죠? 피아노를 제대로 칠 줄 알겠어요? 아니죠. 얘네들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애들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의대를 가요, 의대를. 의대는 창의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얘는 오늘은 어제 노란색 약을 줬으면 오늘 빨간색 약을 줘봐야지. 수술하는데 네모가 아니라 세모로 예쁘게 잘라봐야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야지 사고 나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그 주변 의사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요. 의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를 만들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의대 증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저랑 생각이 다른 분 있으면 너무 끝나고 이야기 드리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노마드 돌아가면요. 소통력, 적응력, 도전적 실력, 감사하는 마음. 이게 노마드의 기본 자질인데 이걸 외우기 쉽게 한 개 드릴게요. 암호가 있어요. 311618. 311618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의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보세요. 보세요. 네. 예명? 그건 안 나오네. 실수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했죠. 다윗.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을 묘사한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8절 외우기 쉽죠, 그죠? 그리고 원래 이제 더 퍼스트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3일 16, 18. 뭐 13을 해야 되는데 아도 3일. 자, 한번 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이에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실력이 용기
이건 저는 이제 적응력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게 내가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늑대가 와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무용, 이거는 내가 쳐들어가서 뺏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도전정신. 부변이 있는 준수한 자는 이게 뭐죠? 소통력이죠. 말도 잘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노마드 데디를 신앙적으로 풀고 싶은데 그냥 일반인들에게 쓰기 위해서 감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함께 있는 자라고 적어도 돼요. 그렇죠? 이런 멋있는 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왜 노마드 데디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엄마들은 막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위험해 그러지만 아빠는 일부러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 물에 가면 위험해 그러지만 일부러 아빠들은 물에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마드가 몽골족으로 태어났어요. 유목민으로. 노마드가 유목민이니까 몽골족으로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그걸 배워야 돼요. 말 타는 걸 배워야 돼요. 활 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아빠한테 배우잖아요. 아빠한테 배우고 엄마는 집에서 힘들게 하면 고생했구나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몽골족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들이 10명 죽었어. 그 집 아들은 어떻게 해? 그 집 아들은 말 못 배우잖아. 말 못 배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옆집 아저씨가 자기 아들처럼 똑같이 키워줘. 한국은 어때요? 옆집에 자녀들이 어려워져가지고 애들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걔들이 내심 베이스를 깔아주니까 기뻐해요. 그렇죠? 동지의식이 없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돼지 엄마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있잖아요.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제 한 마을에 부모가 어려워져서 학생이 대학을 갈 수가 없으면 그 커뮤니티에서 100% 대학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지방교회이기도 하고 앨리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건강한 아빠들이 많이 있으면서 여기 보면 자전거 타기를 도와주는 아빠가 없어서 자전거 못 배우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 보통 아빠한테 배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어려운 애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일들을 진짜 해주고 싶은 게 사실 제 생각이었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진짜 우리 선석 박사님이랑 우리 앨리스 선생님들이랑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생각을 해보면 앨리스도 참 좋지만 또 여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초치움이라는 또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꿈을 바탕 공부를 하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더 구체적으로 더 멋있는 꿈으로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영감사시라 시간도 저희가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두세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접속해 계신 분들도 질문하시면 저희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안에 저기 우선 하기로 유명한 나라이긴 한데 네, 저기 선생님 계시네요. 네, 네, 마이크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을 3명을 키우고요. 딸이 1명 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홈스쿨링 책도 많이 읽어보고 제가 막 길을 찾으려고 성경 어쨌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요즘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나 좋고 또 간절한 우리 많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을
키울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저희 피처폰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KTF를 다녔어요. KTF 이제 전략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이제 출시되기 전 단말기를 썼어요. 이걸 제 우리 아들한테 주고. 우리 애는 뭐 학교 가면 최고의 스타였는데 어쨌건. 그래서 얘가 이제 게임 중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벗어났다 그랬어요? 얘가 구체적으로 꿈이 생기니까 바뀌어졌던 거예요. 이제 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딸이 여기는 전혀 모르실 텐데 알 수도 있겠다. 아라시라는 일본 가수 알아요? 아라시라는 일본의 남성 4인조 가수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중학교 때 얘네들한테 푹 빠져가지고 집에만 가면 그때 스마트폰 아니고 PC로 계속 얘네들 영상을 보는 거예요. 얘들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얘가 다 드라마에 나오고 쇼프로에 나오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눈치를 보고 있죠. 괜찮아 봐. 아, 약속 2가지만 하자. 한 가지 하루에 1시간만 보자.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한글 자막 없는 걸로 보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쇼프로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막 일본말로 이제 막 글자 나오고 그러잖아. 팝업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 1년 정도 봤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지겨워서 끝났어. 우리 집에는 일본어 책 한 번도 없고요. 일본어 학원 한 번도 딴 적이 없는데 얘가 이제 일본어를 잘하거든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어쨌건 애기 스스로 자기 꿈을 이야기에 만들고 그걸 격려하고 그죠? 그걸 발표하는 툴로 사용을 하면 달라져요. 큰애의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큰애도 게임 그때 그것도 게임은 많이 했어요. PC 게임을 많이 했어요.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숙제를 하는데 여름방학 숙제를 이렇게 종이로 집을 만드는 걸 경복궁 같은 거 만드는 걸 나보고 사달라고 그래. 왜? 이게 숙제래요. 숙제가 이거 만드는 게 숙제야.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만드는 거야. 너 이거 이런 걸 만드는 거 좋아하니? 아니요. 왜 이거 숙제? 다 이거예요. 근데 너 뭐 좋아하니? 저 게임 좋아하죠. 그래 게임으로 숙제를 해야지. 이거 게임으로 어떻게 숙제하냐고. 야, 너 하는 게임이 뭐가 있니? 제가 그때 스카이라이프를 봤어요. 스카이라이프에도 게임이 있거든요. PC에도 게임이 있고요. 그때 스윙폰이 있는데 스윙폰에도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 그 버디버디 같은 데도 연결된 게임이 있고, 게임 종류가 많아요. 자, 게임 종류를 네가 해본 걸 쭉 적어보자. 한 20개 정도 됐어요. 이걸 분석을 해봐라.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얘가 못하는 거 내가 또 파워포인트 이제 틀만 잡아줬어요. 여기 스크린샷 몇 개 넣고 이쪽에 게임하는 법, 그 다음에 점수 따는 법, 특장점 이걸 정리를 하겠어요. 얘는 신났죠, 뭐 게임하니까. 근데 이걸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쫙 다 했어요. 학교에 냈어요. 칭찬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쌤한테 칭찬 되게 받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얘가 게임을 끊었어요. 게임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게임을 평가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지. 그 속에서 속을 해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로블록스 하더라고요.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꿈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꿈을 이뤘을 때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뭘 하면 좋겠네 그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꿈으로 가야 돼요. 이게 사실 신앙도 있어요. 신앙에 깊이 빠지면 세상의 모든 게 하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어저께 이제 뭐 찬양하는 거 보고 제가 영상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지금 사춘기가 점점 들어서고 그런 거 깊이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할 때 여기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 누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형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 거 들으면 얘가 또 동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줘야 되는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른 즉각적인 대답은 안 되는데 저는 또 이제 뭘 했냐면 인터넷에 보면 스마트폰이 애를 망친다는 그 영상 권머슨 선생님이 만든 영상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 50만 원짜리 사람이 됐다 그런 영상이고 혹시 보셨는데 그걸 애랑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미래에 대해서 같이 성장하는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본주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 앞에서 존경받는 부모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비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제시해 준다 그러면 어느 순간 게임은 사소해질 거예요. 근데 예건이는 로블록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무 상관 없어지거든요.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죽고 있기 때문에 걔도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 앨리스가 걔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꿈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 스마트폰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분명히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를 입수하고 또 내가 가진 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채널을 너무 좋기 때문에 얘가 그런 식으로 가면요. 저는 핸드폰 별로 금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게임과 관련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앨리스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게임이 교육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은요, 실수를 인정해줘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게임은요, 자기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조정해줘요. 그죠? 그다음에 게임은요, 남들하고 소통하게 해줘요. 게임의 상당 부분 아이들이 잘 못 따라하는 이유는 남들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다음에 게임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제가, 잠시 지금 생각이 다른 건 뭐, 그러니까 게임의 교육적 기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실제 소모적인 게임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만든 것을 가지고 판매도 해요. 예.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 게임을 얼마나 아시느냐, 라고 여쭤보면 그냥 아이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것 자체가 싫은 것 아니실까 싶어요. 그죠? 예.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저 아시는 학부모님은 학부모님이 아이 게임을 하세요. 예. 하셔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엄마도 하니까 흥미를 잃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고 그랬는데 막내랑 같이 있는데 한 개 이제 재밌는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쥐가 있는데 쥐 옆에다가 설탕물을 갖다 놓으면 설탕물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설탕물을 막 먹는데 진짜 재밌는 게 옆에 말하면 설탕물 안 먹고 이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애들이 더 재밌는 걸 먹고 그게 신앙일 수도 있고요. 미래를 위한 공부일 수도 훈련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깜빡했던 게 하나 생각나는데 게임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줘요. 그죠? 게임은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요. 지금 한 4-5가지 말씀드렸는데 게임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교육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뤄주는 콘텐츠가 좀 그래서 그렇고 또 활동이 그래서 그렇지 해서 게임과 관련되는 언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계세요?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인터넷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질의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마이크 키시고 질의하시면 저희에게 중계가 되거든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황영원 박사가요.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벤처기업도 운영했죠. 그 다음에 대기업, KT라는 것이 결코 그 한가한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또 전문위원, 국회도 거의 밤을 새는 직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었는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것 같아서 어떻게 시간을 내실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방교회 이게 교우님들은 다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바깥에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노는 것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사업을 하면 골프 치고 그런 사람들. 저는 뭐 그런 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거는 제가 못 지켰어요. 예배는 9시에 들으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11시에 가면 전화해서 늦게 좀 들고 우리 애들이 좀 늦게 자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자녀 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굉장히 큰 결심을 했던 게 뭔가, 제가 이제 KT에서 상무를 하다가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황창규 회장으로 바뀌었어요. 황창규 회장이 딱 이제 회장으로 오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무들 일요일도 나와야지. 당연히 새벽부터 출근해서 늦게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야, 직장이라는 데는 나의 에너지 한 70% 정도 쓰고 30%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100%를 요구를 하는 이게 삼성 스타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겠어요? 사퇴를 했죠. 재호연민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개발, 자기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녀의 성공이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자녀 손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부부가 이게 뭐 애들 학원비 본다고 이제 맞벌이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학원 안 보내면은 훨씬 더 나은데 대화도 이제 회복이 되고 가정이 이제 훨씬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아내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쪽에 있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녀들과 스킨십.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집합 교육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집에서 이게 요즘 약간 처치홈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사흘은 교회를 가요. 교회에서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부모가 자유를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한 전국에 몇십 개가 되고 이제 책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임을 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앨리스가 저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여기 보내기 어려운 분들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 계속 스킨십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나 아빠나 한 사람이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애들이 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흘은 교회에 같이 가서.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문제, 그러니까 홈스쿨링의 문제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게 힘들고 그다음 얘네들이 경험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받으니까. 아까 처치 스쿨을 하면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고 엄마 아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음악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미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수학 가르치고 그러면 교회에서 또 은퇴하신 선생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하면 훌륭한 학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앨리스와 함께 왜 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활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치홈에서 있다가 또 1년은 여기 와서 집합적으로 있으면서 부모와 떨어서 하는 경험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네들을 끝까지 갔던 게 아니고 저는 아까 노마드라고 그랬잖아요. 노마드는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떠나보내는 건 별로 겁을 안 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16살 때 이렇게 미국 쭉쭉쭉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이 진짜 집에서 신앙 가운데서 잘 컸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얘네들 실수하지 않았어요. 네. 뭐 담배로 뭐 고생하지도 않았고 마약 뭐 이상한 이성 문제로 갈등하는 것처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애들 잘 키워가려면 떠나보내도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면 얘가 죽을 것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한국이 지금 더 위험하고 막 그렇지. 이제 북한에 나라고 그런 저런 데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전하고 그러니까 저는 떠나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교환학생을 가면 홈스테이 일을 하거든요. 홈스테이 가면 거기를 데디 맘이라고 불러요. 얘네들한테 아빠 엄마 한 명씩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짐이 덜어질 거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믿고 의지를 하고 또 이제 같이 이래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러면 정말 나름대로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중한 것 먼저 해라. 우선순위를 정하라라는 것이 저희가 세븐 헤빗 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황영원 박사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그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맞벌이 생활을 한다. 그 정말 중요한 교육 문제를 학원에 아까 얘기한 평균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교회 모습이 아닐까 해서 아마 처처음 스쿨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자,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성공이다. 아마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정말 우리가 남겨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학부모 온 자녀교육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황영원 박사님께 큰 박수. 박수. 네, 네, 황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다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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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황 박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명강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잘 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다른 이야기라고 강의 들으면 얼마나 영광입니다.